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기차 이야기를 특집으로 쫙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제 미국 휴장인 관계로 네. 그거보다는 좀 연초에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한 $230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또 투자를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도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갖고 한번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이제 판매량 수치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올해 이제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 건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테슬라가 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한번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오늘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원수 대표님이 내린 결론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결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네. 기본적인 것은 정부 정책, 특히 환경 관련된 정부 정책, 여기에 대중화라는 문제까지 겹쳐지고 보조금이라는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 네. 하지만 미국, 중국, EU는 각각 특징이 있다. 미국은 이제 테슬라의 독점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것 같고요. 중국은 인프라라든지 아주 경쟁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해진다.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한번 보시면은 아마 올해도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한번 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첫 페이지다가 한번 정리 좀 했습니다. 네. 구조적인 성장.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뭔가 이제 쫙 하는데 이전에 막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쫙 올랐을 때는 구조적 성장보다는 그 앞으로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 주가는 탄력이 그렇죠. 좋았는데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다 이제 썼던 단어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이다, 네. 스타트업이다, 아니면 이제 크리에이티브하다, 막 창의적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화된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가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씩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실적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땠습니까? 네, 작년 요 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2023년에 전체 자동차죠. 9,010만 대가 전 세계에서 팔렸어요. 그 중에서 중국이 2,900만 대. 그다음에 미국이 1,630만 대. 그다음에 EU가 1,210만 대 이 정도 좀 팔았거든요. 요게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표거든요. 다음 표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그럼 전기차가 얼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중화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척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표에 보면 이제 11월까지 이제 지난해 11월까지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미국이 대략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해서는 약 한 160만 대 요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신차 판매량에서 7.6%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2022년도에 5.9%로 좀 더 향상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까지 해서 지금 약 한 800만 대가 지금 판매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 대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신차 판매량에서 2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2%를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지금 나오고요. 집계가 되고요. 이 정도 수치면은 신차 판매량에서 24.8%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22년도에 18%를 차지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놓고 본다면은 신차 판매량이 15.53%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는 9.8%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전기차가 계속 신차 판매량에 지금 내용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죠. BNEF에 따르면은 2024년에는 전기차가 1,670만 대까지 팔릴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은 내용이 중국과라든지 EU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가면서 대중화 초기 단계로 일단 진입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7.6%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빠른 대중화가 못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단점으로 지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연간 그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인데 업체별로 한번 보면은 당연히 이제 비아디가 11월 달까지 보시면은 뭐 압도적이에요. 연말까지 해서 거의 300만 대를 비아디가 판 걸로 나오고요. 테슬라가 이제 한 180만 대 정도. 뭐 압도적이에요, 사실 비아디가요.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이 있고 지리자동차, 그다음에 사이크 같은 경우 이것은 상해자동차고요. 스텔란티스 있고 현대기아 있고요. 그다음에 광저우 BMW, 그다음에 창안자동차, 중국 업체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5개들을 다 합치면은 5개 제조사를 합치면 4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중국 전기차가 산업이 구조적으로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테슬라가 비아디가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산업 자체가 지금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테슬라의 문제는 아마 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아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 그 시장의 단점들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산업이 과연 앞으로가 어떨지 지금 보면은 사실 작년에 계속 안 좋았던 얘기들이 생산량을 줄이겠다 하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허츠라는 그 렌터카 회사에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확 줄였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쪽에서 전기차 산업은 좀 안 좋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뭐 판매량 둔화되는 것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 이벤트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보는 것은 글로벌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산업적으로 본다면 성장을 지속해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에 와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과 그다음에 테슬라의 독점이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뭐 미국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차량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정부 계획에 의하면은 203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한 67%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100만 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전기차 118만 9,051대가 지금 인도가 됐어요. 미국에서요. 이 중에서 테슬라가 55%입니다. 65만 4,888대를 팔았어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한 9만 4천 대로 2등입니다. 7.8% 점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GM, 포드, 폭스바겐이 7만 대 넘게 하면서 한 6% 정도를 점유를 했어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5만 4천 대로 한 4.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가 독점이하고 그 나머지 회사들이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테슬라의 이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식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중국같이 그렇죠 경쟁을 하게 되면 틀려지죠.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미국 자동차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게 뭐 리비안, 뭐 모델 3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델 3 맨 밑에는 이제 포드의 애플 150 라이트닝 보시면은 디자인들이 처음에는 조금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독점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수요들은 다양하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걸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지금 다양화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테슬라가 고급화 사양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독점과 함께 고급화 사양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는 대중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정부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존 업체들 특히 이제 포드라든지 GM이 판매량을 늘렸으면 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그냥 전기차로 바꿔버리면 전원만 하면 되거든요. 디자인은 같고 그쵸? 안에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에 따른 선택. 이미 머스탱 E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포드 F150 라이트냐 이런 것들은 인기가 또 좋아요. 이미 기존 모델 디자인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GM도 지금 익스플로라 이제 저희 그 콜로라도라든지 카마로라든지 이런 임팔라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되는 게 2025년에 GM이 100만 대, 포드가 200만 대 생산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 생산 설비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테슬라 갖고 있던 독점이라든지 고급화가 이제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경쟁 체제로 가는 아마 기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이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이 이제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대중화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회사의 이제 어떤 손실 부분들을 이제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테슬라도 2분기부터 아마 멕시코 공장이죠.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멕시코 공장이 이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남미 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더 판매량을 늘릴 수는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이제 이런 경쟁 체제, 대중화 체제로 더 가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유럽 시장을 좀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네, 중국 시장 보시면요. 네. 사진 보시면은 중국 차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처음부터 중국은 대중화하고 경쟁 체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비아디라든지 샤오펑, 니오, 리오토까지 다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지리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창안 자동차 뭐 기존의 내연기관도 다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가 화웨이하고 샤오미까지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지금 얘기되는 게 대중화를 위해서 50%까지 아마 지속할 거다. 그러면은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성장성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지만은 파이도 커진다. 중국은.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대한 수출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한번 EU 쪽을 보면은 EU도 마찬가지입니다. 2035년까지 그 탄소 중립법에 의해서 내연기관차 자동차 생산이 전면 금지예요. 그러면은 한 1,200만 대 정도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가 1년에 230만 대를 생산해요. 그리고 계획도 보면은 지금 한 500만 대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700만 대를 더 외부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국 자동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작년에 그 협력 업체를 통해서 많이 유럽을 진출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는 안 된다. 중국 자동차는 아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성장이 계속 되겠지만은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메꿔낼지 아마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은 전기차 산업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별 산업별 이제 차별화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이 시장에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치고 올라가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경쟁력을 더 키울 만한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하겠죠. 그렇게 또 제시가 돼서 시장이 더 큰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완전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저가 전기차로 인해서 뭔가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일단은 투자하신 분들은 믿어야죠. 일론 머스크 뭐라도 하겠죠. 해야죠.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려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할 그런 좋은 호재가 빨리 전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너를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어젯밤에는 휴장했지만 오늘은 다시 열립니다. 내일 아침에는 뉴욕 증시 상황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